드라마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편 예측까지 드라마 세상 최신 회차를 리뷰 및 분석하고 다음 화의 전개까지 함께 예측해보면서 드라마의 재미를 2배로 느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에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우와 선주의 본격적인 감정 폭발이 있었어요. 캠핑장 둘만 남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아주 제대로 된 고백 타임이 펼쳐졌죠. 일단 상아가 관계자 만남은 핑계로 거짓말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주는 이제 마음이 착잡했나봐요. 소우와 상아 사이가 정말 끝난 게 맞나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미안한 마음까지 든 모양이에요. 솔직히 아직 두 사람이 법적으로 이혼한 것도 아니라서 선주가 복잡한 심정을 느끼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여기서 소우가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립니다. 만약 우리가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캬! 여러분, 소우가 드디어 질러버렸어요. 솔직히 그동안 두 사람이 서로 마음 끌리는 게 뻔히 보이는데 계속 기찻길이니 뭐니거리며 서로 밀어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작정하고 기찻길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돌진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선주가 자신 때문에 소우가 더 힘들어질까봐 걱정하며 회사까지 그만두고 집도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니까 소우는 아주 당당하게 말하죠. 왜요? 이 한마디 너무 설레지 않았나요? 정말 단호하고 담백하면서도 뭔가 보호 본능까지 자극하는 소우의 매력이 제대로 폭발한 장면이었어요. 게다가 소우는 테리 아빠로만 지내려고 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선주에게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립니다. 어차피 휘어진 기찻길 만나잖아요. 와, 이 말 정말 제대로였어요. 지금까지 둘이 그렇게 애써 외면했던 감정을 이제는 당당하게 마주하기로 한 거죠. 소우가 이렇게까지 용기 내서 먼저 다가온 건 처음이라 보면서 엄청 환호하게 되더라고요. 이번 장면을 계기로 소우와 선주는 앞으로 서로에 대한 마음을 더 숨기지 않고 진짜 본격적인 러브라인을 시작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순탄치만은 않을 거라는 건 다들 예상하시죠. 아직 진상아와 전남진이 제대로 걸림돌 역할을 해줄 거니까요. 특히 진상아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집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여러분, 소우와 선주가 얼마나 단단하게 이 모든 위기를 이겨낼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이어서 캠핑장 씬은 정말 제대로 감정 폭발이었죠. 아까는 두 사람의 설렘 폭발이었다면 이번엔 현실을 깨달은 선주의 눈물 폭발 장면이었어요. 소우가 조금 전까지 과감하게 우리가 좋아하면 어때요? 하고 질렀는데 선주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진짜 불륜이라도 하자고요? 아니 잠깐만요. 소우의 말을 듣고 선주가 순간적으로 불륜이라는 단어를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선주는 스스로를 계속 엄격하게 통제하고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왔다는 걸 여기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 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소우는 이런 선주에게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더 강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부대끼며 쌓인 감정들이 불륜이라면 우린 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대사 듣고 저 잠깐 숨 멈췄잖아요. 소우, 당신 그렇게까지 직진하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이제는 기찻길이 아니라 완전히 폭주기관차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론 그의 말이 맞기도 해요. 진상아랑 남진이 먼저 자신들 마음 가는 대로 살았고 불륜까지 저질러 놓고는 당당하게 다니는데 두 사람이 서로 진심으로 좋아하면서 왜 죄책감을 가져야 하냐는 거죠. 하지만 선주는 차마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듯 결국 흐느끼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진짜 두려움을 고백해요. 그렇게 되면 내가 비난했던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잖아요. 난 그런 일을 저지르면 못 견딜 거예요. 여기서 선주의 눈물은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선주는 불륜이라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조차 너무 힘들었고 그런 선택을 하면 자신을 평생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선주답게 누구보다 강직하고 바르게 살아온 그녀였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 소우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되지 않나요? 지금까지 선주와 소우가 겪은 아픔이나 억울함을 생각하면 둘의 마음을 비난할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더 가슴이 먹먹했던 장면이었어요. 이번 장면으로 선주는 확실히 현실을 직시하고 다시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하지만 소우는 이런 선주의 마음을 분명히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두 사람이 떳떳하게 사랑할 수 있을지 더 진지하게 고민할 듯합니다. 앞으로 소우와 선주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결국 마음 가는 대로 달려갈까요? 아니면 또 한 번 멈추게 될까요? 그리고 아니, 진짜 진상아는 차를 타고 등장하면서부터 멘트가 심상치 않았죠? 아주 작정을 했어요. 작정을 했어. 차까지 몰고 와서 선주한테 폭풍 잔소리를 퍼붓는데 진짜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개소리 대잔치였어요. 아니, 상아씨는 진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선주를 괴롭히는 재주가 타고났나 봐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전남진이 또 등판해요. 얘는 또 뭐 하러 왔나 했더니 느닷없이 선주짐을 들고 나가려는 거예요. 아니, 전남진씨, 지금 누구 짐을 들겠다고요? 아니, 자기가 뭔데 남의 짐을 막 들고 가는 거야. 선주가 자기 여자라도 되는 양 말이죠. 이때 소우가 보다 못해 시원하게 한 방 날려줍니다.
당신 애인이나 챙기시죠. 여기서 남의 짐 들고 난리치지 말고. 와, 여러분 이거 진짜 통쾌하지 않았어요? 전남진의 얼이 쏙 빠지는 순간이었어요. 심지어 애인이라는 말에 전남진과 상아는 서로 기분 나빠하며 서로 얼굴만 봐도 싸우는 진풍경까지 벌어져요. 전남진은 네가 거기서 왜 거론돼? 네 얘기한 적 없어. 라며 불같이 화를 냈고 진상아는 어머 내가 아니라 그럼 피선주 얘기였어. 아직도 미련 남았나 보지? 라며 싸움을 키우죠. 정말 두 사람의 수준급 개싸움이었어요. 이 둘은 진짜 누가 봐도 천생연분. 아니죠. 천생연분이 아니라 왼수가 맞죠? 왼수. 이 와중에 우리 선주는 또 너무 착해서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데 또 전 남편이니까 라고 신랑이 하는 두 사람을 말리겠다고 짐을 들고 나가는 남친의 뒤를 졸졸 따라갑니다. 진짜 피선주씨 거기서 왜 따라가요? 이러니까 진상아한테 더 물어뜯기는 거 아니겠어요? 선주는 남친 뒤를 따라가다가 무의식 중에 2번이나 뒤돌아 소우를 힐끔 바라보는데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죠? 선주가 2번이나 뒤를 돌아봤다는 건 그녀의 마음속엔 이미 소우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선주씨 제발 이제 그만 실컷 당당하게 소우씨한테 마음 좀 표현해봐요. 우리가 다 답답하잖아요. 다음 회부터는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더욱 흥미진진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진상아의 금쪽 같은 개소리가 폭발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불륜 진상 상아씨가 이번엔 제대로 감정 연기를 펼치며 소우에게 처절하게 매달렸는데요. 근데 아시죠? 말은 누가 하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그렇게 절하게 울며 매달려도 전혀 감정이입이 안 되는 게 이 모든 게 결국 후계자 자리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아니까요. 진상아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우리 노력하면 다시 잘 될 수 있어. 내가 정말 잘할게. 하며 매달렸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소름 돋는 위선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차버렸던 소우가 이제 더 잘나가는 피선주랑 가까워지니까 갑자기 위기감을 느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소우 이번에 진짜 제대로 사이다였어요. 단호하게 진상아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시원하게 받아쳤죠. 그만 좀 해. 나 당신 장난감 아니야. 돌아가. 캬, 이거 진짜 명대사 아니에요? 소우가 그동안 착해서 진상아에게 조금씩 휘둘리는 듯 보였지만 이번만큼은 단호하게 철벽 쳐주는 모습이 정말 최고였어요. 진상아는 아직도 자기가 매달리면 소우가 돌아올 줄 알았나 봐요. 그 와중에도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그저 눈물로 상대를 흔들어 보려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소우가 이번엔 더는 흔들리지 않으니 결국 상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자기 인생의 나락을 실감하는 모습이었죠. 이번 장면은 앞으로 진상아가 더욱 독해지고 극단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소우와 선주의 관계를 방해하려고 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소우가 단호하게 선을 그은 만큼 상아의 얄팍한 계략도 더 이상 쉽게 통하지 않을 거란 예감이 들어요. 앞으로 소우와 선주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 기대하면서 진상 상아씨 제발 이제 정신 차리고 그만 좀 하세요. 우리가 보는 내내 속이 다 답답해 죽겠다고요.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는 늦은 오후 조명이 어둑한 사무실의 본부장실에서 진상아가 서류를 검토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화가 잔뜩 난 표정의 전남진이 성큼성큼 들어옵니다. 상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전남진을 바라보며 퉁명스럽게 말해요. 지금 나한테 무슨 볼일 있어? 전남진은 씩씩대며 상아의 책상 앞까지 다가가 눈도 깜빡이지 않고 물었어요. 너 김소우랑 진짜 이혼할 생각 없는 거지? 상아는 남진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으며 쏘아붙여요. 왜? 이혼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너랑 나 사이에 달라질 거 있어? 남진은 이를 악물며 짜증을 숨기지 않고 바로 받아칩니다. 너 그 사람한테 다시 돌아가려는 거 아니야? 지금 나 가지고 장난치는 거지? 그러자 상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차갑게 말해요. 전남진, 나 이제 더는 못하겠어. 너 너무 피곤하다. 우리 이제 그만 정리하자. 남진은 순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아를 노려보며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금 나랑 헤어지자는 거야?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상아는 한심하다는 듯 팔짱을 끼며 차갑게 받아칩니다. 내가 내 보모도 아니고 너랑 이렇게 질척거리는 것도 지겨워. 이제 나가. 남진은 머리를 쥐어뜯을 듯한 표정으로 다시 사무실을 나가버렸고 상아는 힘겹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아 얼굴을 손으로 감싸요. 이 상황이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이죠. 잠시 후 남진은 다시 씩씩거리며 상아의 사무실 문을 벌컥 열었는데 이번엔 상아가 보이지 않았어요. 텅 빈 사무실 책상 위엔 방금까지 상아가 사용했던 컵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죠. 남진은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에 급히 사무실 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상하의 컵을 집어들었어요.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얼마 전 발견했던 충격적인 유전자 검사서의 내용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진중배 딸이 아니라 그 검사서에는 진상아가 심순애의 친딸임은 맞지만 진중배의 친딸은 아니라는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이 엄청난 비밀이야말로 남진에게는 상아를 자신의 뜻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확실한 무기였죠. 남진은 상아의 컵을 보면서 교활한 미소를 짓더니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래, 진상아, 네가 감히 날 이렇게 쉽게 버릴 수 있을 것 같아? 그건 네 착각이지. 이제 이걸로 네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할지 한번 두고 보자고. 남진은 컵을 깨끗한 봉투에 넣어 자신의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그리고 뭔가를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리죠. 나를 버릴 생각을 했어? 이젠 내가 너를 확실하게 버려줄 테니까 기대해. 이 장면에서 남진의 섬뜩한 표정과 행동이 진짜 긴장감을 끌어올렸어요. 이제 상아의 비밀이 어떤 방식으로 폭로될지, 상아가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정말 궁금한 상황이 됐어요. 앞으로 남진이 이 유전자 검사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상아를 협박할지, 또 상아는 어떤 대응을 보일지 그야말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막장 전개가 기다리고 있겠죠? 이번엔 우리 우상이 진짜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아니, 다들 이 장면 보면서 속이 얼마나 시원했어요? 정우상이 드디어 폭탄 선언을 해버렸어요. 지금까지 미주에 대해 쏟아지는 악플과 루머에 참다 못해 아주 정면 승부를 택했죠. SNS에 미주는 잘못이 없다 며 그동안 진추아의 악행을 아주 제대로 폭로했어요. 정우상은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진짜 범인은 진추아였고 자기가 그동안 추아의 거짓말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적나라하게 고백했죠. 미주는 죄가 없는데 진추아가 피미주한테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있다고, 블랙박스 영상까지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어요. 와, 이 장면에서 진추아 표정 봤어요? 완전 얼음이었잖아요. 추아는 금방이라도 잡혀갈 것처럼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럼 나 잡혀가? 하고 앙탈을 부리는데 진짜 그 표정만큼은 억울함이 철철 넘치더라고요. 그동안 본인이 저지른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이제 와서 자기 피해자인 척우는 모습 보니까 너무 어이없고 웃겼어요. 한편 더 재밌었던 건 엄마 심순애의 반응이었어요. 그럼 나 잡혀가? 라고 엉엉 울며 난리 피우는 추아에게 한숨을 쉬면서 너 합의금으로 1억 5천이나 받아먹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니? 라며 버럭하는데요. 여러분, 엄마마저도 기가 막혀서 딸을 혼내고 있잖아요. 이제 진추아의 악행이 세상에 공개된 만큼 앞으로 그녀가 받을 법적 처벌과 사람들의 비난은 피할 수 없겠죠? 과연 이 상황을 심순애가 어떻게 해결하려 들지, 또 우상과 미주가 이 사건을 계기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도 궁금해져요. 어쨌든 이번 장면은 우상이 드디어 속 시원하게 미주를 지켜주고 진추아를 제대로 혼쭐 낸 장면이라서 정말 통쾌했어요. 진추아가 눈물 흘리며 나 잡혀가? 라고 앙탈 부릴 때 여러분도 속으로 그래 좀 잡혀가라 진추아야 라고 외쳤죠. 앞으로 진추아가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얼마나 더 발버둥 칠지, 또 심순애는 어떤 뒷공작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우상이 SNS를 통해 진추아가 저지른 차 사고의 진실을 폭로한 덕분에 그동안 억울하게 진추아와 진상아에게 합의금을 뜯겼던 선주까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니, 다들 기억하시죠? 그동안 이 두 자매가 얼마나 뻔뻔하게 억울한 선주를 몰아세우고 돈까지 뜯어갔는지요. 기사가 뜨자마자 진중배와 오해란, 그리고 회사 사람들까지 모두 이 엄청난 뉴스를 읽게 되었는데요. 특히 오해란과 진중배가 충격받은 모습이 아주 명장면이었어요. 지금까지 진추아가 얼마나 거짓말로 포장된 삶을 살았는지 처음 깨달았으니까요. 이후 경찰서에서 진추아에게 전화가 걸려오며 조사받으러 나와라 라는 장면에서 진추아 표정 봤어요? 아, 그 표정 완전 예술이었잖아요. 온갖 세상 억울한 표정을 다 지으면서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징징대는 진추아.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인과응보. 자, 그럼 예고편 장면으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예고편에서 모두에게 외면받은 진상아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추아를 붙들고 야, 네가 그때 거짓말이면 나한테 미리 말했어야지 하며 제대로 폭발하는데 옆에서 이걸 지켜보던 진중배 표정이 정말 일품이었어요. 진중배까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진상아가 후계자 자리를 유지하는 건 정말 글렀네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제 와서 사기죄로 경찰에 끌려가는 게 두려운 진상아가 갑자기 돌변해서 선주에게 합의하자고 간청하는 거예요. 아니, 그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말 신기할 지경이죠. 그 와중에 선주는 아주 태연하게 얼마 받고 싶은데? 라고 묻는 상아에게 쿨하게 말합니다. 10억. 여러분 10억 들으셨죠? 진짜 선주 언니 이 순간 너무 멋있었어요. 지금껏 참았던 울분을 한 번에 갚아주는 사이다 멘트였죠. 솔직히 저라도 진상아가 너무 얄미워서 한 100억 정도는 불렀을 것 같은데 선주는 참 현실적인 액수를 부르면서도 시원하게 복수했네요. 이제 진상아가 이 합의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돈 많은 척하면서 살아왔는데 막상 현금으로 준비할 능력이 될까요? 아마 이 사건으로 진상아의 허울뿐이었던 인생이 전부 무너질지도 모르겠어요. 이어서 다음에 이어질 전개도 한번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다음 회차는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진상아의 인생이 화려하게 무너지는 날이 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진중배 회장님께서 진상상아의 모든 비밀을 알고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아주 역사적인 날이죠. 자, 팝콘 다들 준비됐죠? 때는 회사의 긴장감 넘치는 오후였습니다. 진상아는 오늘따라 왠지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어깨를 으쓱거리며 본부장실로 들어서는데 비서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본부장님, 회장님께서 급히 보자고 하시는데요. 상아는 살짝 당황했지만 여전히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회장실을 향합니다. 그녀는 속으로 아빠가 오늘따라 왜 보자고 하셨을까? 내가 최근에 두바이 공모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했으니 칭찬이라도 하려나 하며 스스로 기대감까지 키우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선 진중배 회장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방 안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이때까지 늘 자신에게만큼은 부드러웠던 진중배 회장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진상아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아. 상아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얌전히 앉았죠. 진중배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탁 던지듯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입을 열었어요. 상아야,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상아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기는 거? 진짜 비밀이 한두 개여야죠. 일단 최대한 모른 척 시치미를 떼봅니다. 아빠 무슨 말씀을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제가 뭘 숨기겠어요? 하지만 진중배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끝까지 시치미 뗄 거야? 너 내 딸 아니잖아. 진상하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귀가 멍해지고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꿈인지도 구분이 안 될 지경이었죠.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중배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음기를 띄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나도 섬뜩했습니다. 너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하고 다녔더라? 친자 아니라고 딱 써있던데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였어? 상아는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걸 대체 어떻게 알았지? 하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알고 보니 이 모든 일의 배후엔 전남진이 있었던 겁니다. 진상아의 컵까지 몰래 가져가 다시 검사를 해 진중배 회장에게 익명으로 자료를 넘겼던 것이었죠. 진상아는 다급하게 변명을 시작했어요. 아빠, 아니에요. 그 검사 조작된 거예요. 절대로 믿지 마세요. 아빠 저랑 피가 안 섞였다니 말이 돼요? 진중배는 여전히 싸늘한 눈빛으로 다시 묻습니다. 그래? 그럼 다시 검사하자. 내가 직접 검사하면 되겠네. 그래도 할 말 있나? 진상아는 당황스러움에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변명했어요. 아빠, 진짜 아니에요. 이건 전부 피선주랑 전남진이 꾸민 계략이라고요. 그러자 진중배는 피식 웃으며 어이가 없다는 듯 말했어요. 그 사람들이 네 유전자를 조작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냐? 네가 나를 속이고 여기까지 온 거야?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네 동생 진추아랑 벌인 일들, 회사 이미지까지 망쳐놓고도 아직도 네가 내 후계자 자리를 넘볼 자격 있다고 생각해? 진상아는 급히 진중배 회장의 책상 앞으로 가서 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아빠,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아빠 없으면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진짜 갈 데 없어요. 하지만 진중배는 싸늘히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제 내 딸은 추아 하나뿐이야. 너한테 난 없다. 진중배가 그녀를 외면하자 상아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닫고 절망의 눈물을 흘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이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가 결국 자신이 속이고 거짓말로 쌓아올린 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한편 본부장실에서는 상아가 나가자마자 전남진이 들어왔어요. 진중배는 싸늘하게 말합니다. 네가 보낸 서류 잘 봤어. 왜 그런 짓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맙군. 진상아는 더는 이 회사에 설 자리가 없을 거야. 남진은 능글맞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그게 회사에 도움이 될 줄 알았습니다. 전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진중배가 그를 경계하듯 바라보며 덧붙입니다. 하지만 너도 조심해. 난 네가 여기서 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니까. 남진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대답해요. 걱정 마세요. 전 제목만 챙기면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진상아는 철저히 버림받았고 앞으로 그녀가 선택할 길은 오직 하나. 지금까지보다 더 위험하고 극단적인 방법으로라도 자신의 자리를 되찾으려고 발악하는 것뿐이겠죠. 여러분, 드디어 진상아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렇게 조용히 끝낼 리가 없잖아요. 과연 진상아는 앞으로 어떤 복수극을 펼칠지, 또 그녀와 전남진은 어떻게 얽혀 싸우게 될지 정말 기대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진상아의 최후의 발악을 기대하면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에서 진상아의 완벽한 몰락을 봤다면 이번 파트에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드라마 최고의 핫커플 선주와 소우의 본격적인 로맨스가 제대로 전개됩니다. 그동안 진짜 애탔잖아요? 이젠 정말 둘 다 행복 좀 하자고요.
때는 어느 평화로운 아침이었어요. 출근길에 선주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 문을 열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웬걸요? 회사 사람들이 갑자기 수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회사에서 수근거림은 거의 전국 방송급이라고요. 선주는 무슨 일인가 싶어 동료들을 쳐다봤는데 직원들은 마치 연예인이라도 보는 듯 힐끔힐끔 선주를 쳐다보며 귓속말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선주를 친언니처럼 챙겨주는 직원 한 명이 다가와서 슬쩍 귀띔을 합니다. 선주씨, 혹시 아직 회사 게시판 못 봤어요? 선주는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회사 게시판? 또 무슨 일이 터졌나 싶은 거죠. 그녀는 다급히 게시판으로 뛰어갔어요. 거기엔 떡하니 이런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본부장과 김 팀장 사내 비밀 연애 중? 두 사람 야근하며 로맨틱한 분위기 조성했다는 증언 속출? 이런 황당한 루머가 있나요? 선주는 너무 놀라서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진짜 회사 사람들 상상력 대박이죠? 그때 게시판 앞에서 난리가 난 선주를 발견한 소우가 급하게 다가와 물었어요. 선주씨,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선주는 소우를 보자마자 더 당황했죠. 아니 지금 딱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또 같이 있는 장면을 연출해버렸잖아요. 팀장님, 지금 큰일 났어요. 게시판 보셨어요? 회사 사람들 우리 둘이 무슨 산에 연애한다고 수군거리고 있대요. 소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면서 차분히 말합니다. 선주씨,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요. 우리 둘이 떳떳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선주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어요. 이대로 가다간 소우까지 피해를 입을 게 뻔하니까요. 그런데 그때 진상아가 마침 지나가며 비꼬듯 한마디 던집니다. 둘이 회사에서 오붓하게 연애할 땐 좋았지. 내가 회사 생활 힘들게 만들어줄 테니까 각오해. 소우는 냉정하게 받아쳤어요. 진상아, 네가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더 초라해지는 거야. 지금쯤이면 상황 파악 좀 하지? 진상아는 발을 동동 구르며 자리를 떴고 선주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자신 때문에 소우가 점점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든 거죠. 결국 선주는 회사 복도를 걷다가 큰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가서 책상에 앉아 사직서를 쓰기 시작해요. 눈시울은 점점 붉어졌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소우가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와서 그녀가 쓰고 있는 사직서를 보게 됩니다. 선주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직서? 이거 농담 아니죠? 선주는 고개를 떨구고 조용히 말했어요. 팀장님, 저 때문에 더 피해받으시면 안 돼요. 제가 나가면 더 이상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일 없을 거예요. 그러자 소우는 가슴이 먹먹한 표정으로 다가와 선주의 사직서를 과감하게 찢어버렸어요. 선주는 놀라서 소리를 질렀죠. 팀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소우는 진지하고 강한 눈빛으로 선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합니다. 선주씨, 이런 걸로 흔들리지 마요. 내가 누구 때문에 어떤 말을 들어도 상관없어요. 나한테 중요한 건 오직 피선주씨 당신뿐이에요. 선주는 소우의 진심 어린 말에 심장이 요동쳤어요. 얼굴은 붉어졌고 숨소리는 거칠어졌죠. 하지만 아직도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어요. 팀장님, 정말 괜찮으세요? 회사 생활 힘들어지면 어쩌죠? 소우는 따뜻하게 웃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다정하게 말합니다. 괜찮아요. 어차피 회사 생활이 힘들어질 거라면 차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견디는 게 낫죠. 그런 걱정 이제 하지 말아요. 선주는 그 순간 마음을 단단히 먹었어요. 그녀도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한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복도에서 진상아가 또다시 회사 직원들에게 소리치는 게 들립니다. 봐봐, 내가 뭘 했어. 저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 맞다니까. 선주는 그 모습을 보며 이번엔 당당하게 진상아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요, 저희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면 뭐 어쩌려고요? 진상아는 놀라며 할 말을 잃었고 회사 직원들 역시 갑작스러운 선주의 용감한 태도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죠. 선주는 당당하게 다시 말합니다. 팀장님과 저는 누구에게도 피해준 일 없어요. 당당하게 제 마음 지킬 거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리고 소우를 향해 씩씩하게 말해요. 팀장님, 우리 이제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말고 당당하게 지내요. 그래도 되죠? 소우는 기분 좋게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물론이죠, 피선주 씨. 이렇게 두 사람은 마침내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회사 루머는 오히려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고 진상아의 비열한 계략도 결국 허무하게 끝나버렸죠. 자, 여러분, 이젠 소우와 선주가 진짜 행복해지는 길만 남았습니다. 둘의 달달한 로맨스를 응원하며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앞선 두 파트가 숨막히는 막장 드라마의 절정이었다면 이 세 번째 파트는 제대로 통쾌한 사이다, 복수와 함께 추락하는 진추아, 그리고 심순의 집안의 본격적인 몰락 스토리예요. 지금부터 이들이 어떻게 처절하게 망가지는지 제대로 즐겨봅시다. 때는 바로 정우상이차 사고의 진실을 폭로한 직후였어요.
우상이 올린 글 하나로 인터넷은 난리가 났고 진추아의 잘 포장됐던 이미지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죠. 댓글창엔 추아를 향한 욕설이 폭주했고 그동안 추아와 함께 선주를 비난했던 사람들마저도 배신감을 느끼며 등을 돌렸어요. 진추아는 이 상황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엄마 심순애를 붙잡고 펑펑 울면서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떡해? 나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조사받으러 나오래. 심순애는 당황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겉으론 침착한 척했어 담담히 말했어요. 추아야, 진정해. 엄마가 어떻게든 해결해 볼 테니까. 하지만 추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소리칩니다. 엄마, 나 이렇게 끝나는 거야? 나 잡혀가는 거냐고? 엄마, 나 좀 구해줘. 진짜 진추아, 본인이 잘못했는데도 엄마한테 계속 억울한 척 징징거리는 모습이 너무 어이가 없죠? 아니, 애초에 사고를 덮어씌우고 거짓말을 한 건 추아 본인이잖아요. 그때 갑자기 진상아가 방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추아에게 버럭 소리쳤어요. 야, 진추아, 네가 사고 친 거면 나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너 때문에 나까지 완전 엮였잖아. 이젠 나까지 사기죄로 걸렸어. 진추아는 놀라서 언니 상아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언니, 나 진짜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나도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고. 상아는 더 열받아서 추아에게 쏘아붙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아빠 회사에서 쫓겨났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다고. 이 광경을 멀찍이 지켜보고 있던 진중배는 더 이상 이 꼴을 두고 볼 수 없어 조용히 두 사람 앞에 나타나 한마디 던집니다. 둘 다 입 다물어. 내가 평생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나를 실망시킬 수가 있냐? 진중배는 더 차갑게 돌아서며 한마디 더 하죠. 당분간 둘 다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심순애는 황급히 진중배를 따라가서 붙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 진정해요. 우리 딸들이 미숙해서 그런 건데 이러지 말아요. 어떻게든 제가 해결할게요. 하지만 진중배는 싸늘하게 심순애를 밀어내며 말합니다. 당신이 해결한다고? 지금까지 당신이 해결한다고 한 게 뭐가 제대로 됐어? 아이들 잘못한 거 덮어주기 바빴지. 그렇게 진중배는 완전히 등을 돌리고 떠나버리고 심순애는 절망감에 무너집니다. 진짜 이 장면에서 심순애 표정 봤어요? 아, 정말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더니 결국 여기까지 온 거죠. 한편 회사에서는 진상아가 결국 선주에게 찾아가서 사기죄로 고소를 피하고 싶다며 합의를 부탁합니다. 피선주 씨,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번만 용서해줘. 합의하면 다 끝날 일이잖아. 얼마면 돼? 선주는 이때 너무나 쿨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얼마 받고 싶은데요? 상아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1억이면 돼? 1억이면 네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 아니야? 선주는 더 밝게 웃으며 말합니다. 10억? 진상하는 순간 얼굴이 새하얘지며 화들짝 놀랐죠. 뭐? 10억? 너 미쳤니? 그걸 어떻게 줘? 선주는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럼 소송 가죠. 뭐 저는 상관없어요. 진상아는 다급해져서 말했어요. 선주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친구였잖아. 선주는 코웃음 치며 받아쳤죠. 친구? 언제 친구였죠? 전 그런 기억 없는데. 결국 진상아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서고 맙니다. 이때 진상아 표정 보셨죠? 지금까지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친구 타령하는 모습이 어이없으면서도 진짜 웃겼어요. 한편 진추아는 경찰서에서 조사받게 됐는데 거기서도 끝까지 죄를 부정하며 억울한 표정으로 울먹였어요. 제가 그랬다는 증거 있어요. 우상 오빠가 다 거짓말한 거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블랙박스 영상을 들이밀며 싸늘하게 말했어요. 블랙박스 증거는 여기 있는데 계속 부정하면 불리할 거예요. 진추아는 그제서야 완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한편 심순애는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려 친부에게 급히 연락하지만 그 남자는 오히려 냉정하게 나옵니다. 지난번엔 5억이었지만 이번엔 10억이야. 아니면 네 남편한테 다 털어놓지 뭐. 심순애는 이 남자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했지만 딸들을 위해서라면 그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렸죠. 진짜 이 집안은 완벽히 풍비박산 나는 중이네요. 여러분, 이렇게 드디어 진추아, 진상아, 심순애의 몰락이 제대로 시작됐어요. 앞으로 이 집안의 끝은 어떻게 될지, 선주와 소우의 행복한 로맨스는 어떻게 펼쳐질지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자, 다음 회차도 본방사수하면서 같이 응원해요. 이렇게 리뷰 및 분석, 그리고 다음 회 예측까지 함께 보았는데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콘텐츠 업로드 시 바로 알림을 받고 콘텐츠를 즐겨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내일도 이 시간에 만나요. 그럼 안녕!